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키워드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죠.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다른 연휴를 앞두고 있고 지표를 앞두고 있고 어찌됐든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키워드 섞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고 시작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열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일단은 외국인 매도로 좀 보이긴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본부장님께 해보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이 다 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반도체 섹터를 보면서 우리가 우선해서 봐야 될 거는 업황의 턴일까요? 아니면 수급의 흐름일까요? 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업황의 턴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문제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적은 상황. 거래대금이 풍부하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메이저 주체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고 혹은 반도체 IT뿐만 아니고 여러 섹터를 동시에 이제 같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거래대금과 거래량 자체가 없을 때는 몇 가지 기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A보다 나은 B, B보다 나은 C 종목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반도체 IT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편을 조금은 더 들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와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반도체 IT 내에서 지금 양강구도 맞아요.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네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휴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냐 2차 전지냐 혹은 다른 섹터냐의 이제 이슈였는데 연휴 쉬고 오고 나니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지금 이 싸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 원인으로 주목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뉴스 플로우를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삼성전자 제품이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는 강한 매수 혹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관련 기업은 또 보합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굳이 삼성전자보다 나은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HBM을 포함한 이 고부가 가치 라인업 제품들의 시장 볼륨이 더 커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제가 투자자라면 시세가 나오는 쪽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갈 것 같고 만약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 쪽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매도한 만큼 또 매수를 해보는 그러한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좋으니 이쪽만 봐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속 게임을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소의 한 축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SK 하이닉스 향 이슈는 오를 만큼 오르고 챙겨야 될 자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자리라는 힌트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덜어내고 이동하자라기보다는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의 수급은 무시 못할 정도로 이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위치도 그렇습니다. 물론 캔들의 색깔 자체가 양봉이면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캔들상 위치는 좋으나 캔들의 색깔 자체가 음봉이다 보니까 너무 SK하이닉스만 바라보기보다는 절반 정도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다시 담아보는 그러한 전략. 그러니까 이제 투트랙 전략을 가자 이거죠. 너무 한쪽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한쪽이 시세가 날 때는 일정 부분 매도해주고 시세가 좀 덜 날 때는 좀 다시 신규 매수해보는 그러한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보면서도 우리는 본부장님 묵직하게 쭉 보는 게 아니라 짧게 지금은 눈앞에 있는 돌멩이를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조언이실지?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에 좋은 뉴스가 가득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슬슬 그동안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회복력을 보여줄지 말지 그것을 체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아진다, 좋다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씩 좀 해결이 될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쵸. 반도체 역시 이런 뷰를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PB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매크로 측면에서 사실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쪽이다, 이제 턴이다, 나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고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기나 강도는 좀 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뭐 지표도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구간이 지금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늘 주가 반등이 나올 땐 그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지금 현재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너무 악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시장 자체의 개선세는 확실해 보이지만 역시나 높은 금리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물론 이제 AI 수요 확산과 추가 감산에서 비롯되는 강세는 존재할 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지만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될 시기 자체가 좀 불확실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조정이 계속 몇 차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조정시 계속 분해 매수하는 그런 접근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렇게 또 가동률이나 금리 같은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물론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 업황 자체의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전망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또한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요. 그 시기가 물론 내년 2분기가 될지 뭐 내년 3, 4분기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내년 안쪽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결국 인하되는 시기에 저희 뭐 이머징 국가들도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고 이것이 보면 반도체 업황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좀 긴 호흡도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챙겨야 될 쪽과 모아가야 되는 쪽의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러니까 디램 업황 쪽은 조금 이제 장기 수익이 나왔으면 챙기시는 게 좋고 네. 좀 HBM 관련된 쪽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만요. 사실은 HBM 키워드로 사실은 예전 같으면 마무리를 할 텐데 앞서 본부장님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 SK 이렇게 요즘은 편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으실 것 같은데 HBM을 좀 세분화해서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도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좋긴 좋습니다만 삼성전자 쪽도 물론 지금의 안 좋은 기사가 나왔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다시 또 반등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에서 챙길 거는 챙기면서 좀 삼성전자와의 좀 이런 삼성전자 쪽도 좀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한 종목에 모든 걸 담는 게 아니라 종목 세분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PB님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요. 다음 키워드 2차 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부터 약간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2시 이후부터 3시에 좀 변화가 나왔던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인데요.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나? 매번 비슷한 질문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서요. 일단 여기에 대한 분석 2차 전지 PB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 어제의 흐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흐름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종목들이 있고 자리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 그 랠리 속에 있었던 중심 종목 중심으로만 좀 설명을 받고 싶어요. 지금 어떻다고 저희 봐야 될까요? 투심 자체가 좀 많이 꺾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매크로적인 환경이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미국 그런 대선에 대한 좀 불안감도 존재했고요. 그 IRA 뭐 폐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일단은 계속 진행형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행형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그냥 리스크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아무래도 계속 2차 전지를 압박할 만한 이슈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매크로적인 시장을 봐도 시장 자체가 바닥을 탐색 중인 건 맞긴 합니다만 일단은 현재 고금리와 고환율 기조 속에서 시장 자체에 일단 매수세가 너무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밤 고용 지표와 함께 다음 주 목요일 CPI까지 좀 호재가 좀 많이 이어져야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2차 전지 같은 양극재 기업들 자체가 좀 수출 감소도 그렇고 현재 Q단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일단 2차 전지 인버스 ETF도 좀 상승을 했었고 이와 더불어 뭐 미국 셧다운 우려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적인 투심 약화 이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약세 상황이 물론 올해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는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올해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관망을 하시되 조금
이런 투심이 좀 회복될 만한 여지가 보일 때쯤에 다시 좀 매수로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리고 사실 2차 전지의 큰 폭의 조정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종목이 에코프로 그룹주거든요. 바닥이다,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될 만한 시기는 아무래도 이쪽에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물량이 조금 가다듬어졌다라고 할까요? 그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 아직은 그러면은 아닌 걸까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준선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좀 많이 되는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3, 4분기 실적이 좀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회사 측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놓고 그림을 내놓는지 네. 그리고 한 번 더 저희 PB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언제나 좀 마음도 무겁고 머리도 복잡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본부장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어제 좀 많이 혼란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조금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인데 괜찮아졌다라는 평가와 함께 그러면서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을 실어도 되는 걸지 궁금해요. 항상 2차 전지 강하면 코스닥 강한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듯해서 여기에 네. 대해서도 코멘트 먼저 받고 싶네요.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2차 전지는 아닙니다. 아하. 제약바이오가 모처럼 많은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제 나온 뉴스들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LG에너지솔루션과 도요타의 큰 굉장히 뉴스인가요? 규모가 커 보이는 수주 뉴스. 10년 동안 30조에 달하는 금액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금액인데 근데 10년 동안 30조 그러면 1년에 3조지 않습니까? 1년에 3조도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LG엔솔의 1년 전체 매출 금액이 30조에서 35조 사이예요.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면 갑작스럽게 그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의 주가가 뭐 하루 만에 5%, 10%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다소 적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제 이 절대적인 숫자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좀 받아들였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소 실망감이 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IT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안 좋으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네. 많이 드렸잖아요.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2차 전지는 이 실적 발표 날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으로? 어차피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마법의 단어 하나 있죠. 선반영. 네. 그러니까 악재가 이제는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또 키워드를 또 달면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이 그냥 오픈을 다 해버리면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다시 한번 반응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변동성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형성됐던 고점을 돌파해서 랠리가 나온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위아래 작은 박스권, 그러니까 하단은 80만 원, 뭐 상단은 100만 원 사이 안에서의 이제 움직임이고 일단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또 다른 가격 밸류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슈 외에 또 다른 새로운 뉴스들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한 또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제 리튬 가격이 빠르게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지금 가격 조정이 되었으니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랠리가 나오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불이 나와도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본부장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석하는 게 일단은 괜찮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에 따라서 혹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현재 주가의 위치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사고 싶은 혹은 지금이라도 1차 매수 해볼까? 부담 없이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중에서도 또 100만 원 윗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주가의 이 투심이 확 살아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작은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률 그런 것들 그런 투심을 가지고 들어온
트레이딩 자금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어떠한 뉴스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저희도 챙겨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답변을 좀 살짝 받아봤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다. 어찌됐건 코스닥 쪽에서 강한 종목들 보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이렇게 코스닥의 힘을 잡아주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힘은 연휴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금의 성격이 살짝은 다를까요?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부터 시작을 보이는 기업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시장은 주도주가 언제 탄생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은 차기 후보군으로 또 제약바이오주들을 계속 저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HBM이니 2차 전지니 너무 로봇이니 AI니 봐야 될 섹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펩트론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좀 놓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출발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부분에서 지금 올라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제약바이오는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는 대내 변수에 조금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전함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저는 섹터로 오히려 각인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제약바이오가 가장 변동성이 큰 섹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럼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인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지수 안 좋았을 때도 오히려 올라요. 맞아요. 네, 오르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노이즈가 나왔을 때 지수 혹은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수급의 빈집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거든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기관 외국인들에게 이 외면을 받았던 섹터이나 최근에 기술 수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좋은 뉴스와 좋은 리포트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잘 압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압축은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 포트 안에 제약바이오도 한 종목 정도는 꼭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업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분위기 쪽에서는 오케이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피비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코멘트를 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수요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아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 실적 키워드도 올라왔는데 그 사이 비만 키워드는 조금 뒤쳐졌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도 뉴스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를 본다고 한다면 정말 안정적인 실적을 봐야 될지 아니면 기대감을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좀 헷갈립니다. 여기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긴 합니다만 이게 예상치를 보면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대감 면에서 아직까지 비만 섹터를 좀 더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비만 섹터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봤던 것이 바로 펩트론인데 많이 빠지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매수 시작을 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펩트론 같은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펩트론이 일단 주사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약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비만약이 노보노디스크가 될지 일랄릴리가 될지 어느 곳이 주도권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곳이 주도권을 잡든지 이 펩트론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범용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펩트론과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펩트론의 기술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 시설도 충분히 다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형 수주가 들어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고 비만약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숫자적인 면에서도 좋은 실적이 찍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만약 키워드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대형사도 많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탄력성이 좋았던 쪽을 가장 큰 건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로 정리를 네,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충전 동맹 합류 이 이야기 오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부터 정책적 모멘텀도 나왔고요. 플러스 알파 되면서 오늘 충전 인프라 관련돼서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잘 가고 있어서요. 흐름들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피비님과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분위기가 뭐 2차 전지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뭐 전기차 패밀리고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포커스가 조금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뉴스에 따라서 발빠르게 반응하는 쪽, 뭐 꾸준히 다져가는 쪽 있는데요. 여기 조금 더 이번 분기 봐도 될지 시작점일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충전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심한 섹터 중에 하나라서 아주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자율주행 쪽은 좀 계속 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자율주행도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위성 인터넷과 관련된 주들도 좋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한번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이 오히려 더 가격적인 메리트와 위치가 좋다? 네,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율주행 쪽에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시세가 많이 나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자체가 좀 이 디스플레이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로의 전환이 좀 가속화될 전망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통합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이런 디스플레이가 막 필수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도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LCD가 아니라 OLED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OLED 패널이 커브드 디자인을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커브드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이브리드 OLED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를 좀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좀 벤더사인 캠트로닉스를 제가 좀 추천으로 갖고 왔는데 그걸 일단 차후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원픽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저희가 몇 번이나 했을 때 칩셋 미디어 사실 엔비디아발 호재가 나오기 전에 저희에게 미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자릿대 수익률을 달성한 현재의 구간에서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챙겨야 되는 걸까요? 조언 먼저 부탁드릴게요. 전 칩셋 미디어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얼마 전에 NPU 개발 완료된 기사가 나왔었고 자율주행 시장이 도래하면서 일단 칩셋 미디어가 갖고 있는 비디오 IP라는 기술 자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카메라가 사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의 향후 사업성 자체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수익 구조 자체도 한 번 라이센스 매출 발생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얄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면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좀 챙기시기보다는 좀 계속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챙겨야 된다라는 힌트도 살짝 주셨잖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디스플레이 쪽에 있다. 그럼 챙겨야 되는 종목군의 특징이 있다면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에서요. 디스플레이 쪽은 만약에 새로 담아간다면 기존의 자율주행 쪽에 좀 갔던 종목은 챙길 수 있으면 챙기자라는 힌트를 주셔서 어떤 쪽은 챙겨야 되는 건지. 자율주행 쪽에 챙기자라는 것보다는요. 네. 그 자율주행 쪽에서 계속 좋은 기업들을 모아가자는 아하,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계속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이쪽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너무 변동성이 오늘 크기 네. 때문에 충전 인프라 관련주도 그렇고요. 반면에 자율주행 쪽은 강하거든요. 일단 시장 측면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트레이딩 자금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나온 자금이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시점인지. 일단 오늘은 트레이딩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저는 이 뉴스에 대한 지속성과 연속성을 조금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현대기아의 빠른 결정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거 슈퍼차저 안 쓰고 현대기아의 독자적인 부분, 이제 콘센트 부분을 쓴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더 큰 비용이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 다 바꿀 때. 근데 일단 굉장히 빠르게 이 북미에서 NSCA 이 방법을 이제 채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디스플레이텍 이런 기업들이 오늘 일단은 먼저 움직였는데 윗꼬리를 단 기업도 있고 상한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또 월요일 날 휴장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일단 오늘 트레이딩 하자, 뭐 빠른 시일 내에 트레이딩 하자보다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쪽 기업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이쪽 테마가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오늘 관심 종목에 일단 설정을 해두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조정의 폭이 깊지 않으면 그것을 역이용하는 저는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도주 탐색이 이어진다면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까요? 본부장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뭐 초전도체가 일제히 뭐 싸늘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양자 컴퓨팅이 유독 강합니다. 봤을 때 어려운 이야기도 나오는데 괜찮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테마주단의 들썩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양자가 오전부터 지금 계속 강하거든요. 네. 의미부여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단독 보도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양자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 그리고 최근에 한번 상승했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해볼까라는 자금까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우선은 이 뉴스에 대한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약에 이게 물리게 되면 소위 이제 물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물리게 되면 버틸 만한 근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 다음 뉴스를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다고 우리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게 올라갈 건지 그리고 정말로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나마 좋은 가격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규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좀 더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안정적인 발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전에도 보안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주신 네. 적이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될지 시선을 달리해도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보안주하고 양자나 초전도체는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AI라든지 로봇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장하는 만큼 또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안 쪽도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상황. 저는 그래서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를 했다가 물리더라도 버텨볼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 이 초전도체라든지 양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마별로 그리고 종목군들별로 저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속에 좀 종목을 잘 압축하고 선별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본부장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도주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모아가기가 좋을지 아니면은 물려도 괜찮은 이슈와 몰이되는 약간 테마다는 성격 같은 종목을 봐도 될지에 대한 약간의 팁을 마지막으로 주신다면요. 일단은 테마주들은 저는 다음 주부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휴장이었고 또 아시아권에서 중국도 휴장일이 굉장히 많았던 9월 말과 지금 10월 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들이 어떤 뭔가 성과를 내면서 올라가기에는 수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수급들이 자꾸 중소형 작은 뉴스에 좀 반응하는 테마주로 좀 왔는데 그러한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휴에 대한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다음 주에는 저는 오히려 주도주를 더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장 전략까지 팁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 이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저희 원픽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서 앞서 자유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쪽에 메리트가 생겼다라면서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지 살짝 예고는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에 반드시 차량에 OLED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인데요. 캠트로닉스는 일단 하이브리드 OLED의 이제 시각 기술을 3년 동안 개발해왔고 단독으로 일단 퀄리티 테스트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런 디스플레이 후공정 단독 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사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OLED에서는 LG 디스플레이보다 한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주도해갈 OLED 미래에 있어서 캠트로닉스가 반드시 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캠트로닉스 자체가 갖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사업부도 갖고 있고요. 또 무선 전기차 충전 사업도 갖고 있고 뭐 EUV 사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분산과 또 미래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 목표가 3만 원에 뭐 손절가 14,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원픽 캠트로닉스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